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정말 좋아하는 전략인데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까 말까 계속 고민해 오다가 어차피 마음먹은 거 다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요. 살짝 어렵긴 하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퀴즈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초 대비 약 한 달간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는 뭘까요?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애플, 두 번째 테슬라, 세 번째 비자. 모르는 거 없죠? 여기서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자, 정답은 테슬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연초 대비 53%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은 미국 대형주 15개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신 기업 중에 우버도 있을 수 있고 GE, 로키드 마틴, 인텔, 비자, 애플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기 테슬라 창업자 앨런 머스크가 너무 좋아서 막 웃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거 샀어야 했는데, 그때 걔가 오른다고 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때 한 50% 올랐다고 샀어야 되는데 하다가 2배 올랐다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런 생각 하실 때 많으시죠. 심지어 저도 2019년 12월 테슬라가 막 오르니까 블로그에 글을 남겨놨었어요. 오죽하면 앨런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와, 우리 회사 주식 왜 이래 미쳤다 하면서 글을 남겼을 때가 고작 420불, 그때도 신고가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끝없이 500불을 돌파하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640불입니다. 제가 이때 글 올리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한 주만 샀어도 60% 이상 수익이더라고요. 야,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그런 건 다 지나고 다 하는 소리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제일 중요한 사진 한 장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을 한 장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 왼쪽에 전화하는 아저씨 보이시죠? 얘가 뭐라고 친구한테 통화하냐면은 야, 내가 여기 주식 하나 좋은 거 들었거든? 리얼리 엑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엑셀이 뭔가 뛰어나다, 능가하다 이런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거 대박날 급등주 하나 있어. 이렇게 전화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듣고 리얼리 엑셀? 오,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셀? 팔아? 한 다음에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으악 하다가 팔아 하다가 이 왼쪽에 이어지죠. 팔아 셀 하다가 와, 진짜 미쳤다, 여기 완전 미쳤다, 공포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주식을 못 해먹겠어, 바이, 나는 떠난다, 굿바이 했어요. 바이 했더니 바이? 안녕? 바이? 사라고? 야, 사래 바이 사래 이러면서 아까 그 아저씨가 그 얘기 듣고 다시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이 그림을 제가 한국판 사례로 바꿔볼게요. 제가 소몽이라는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소몽 주식 너무 좋아, 진짜 얘 돈 잘 벌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래 뭐 그러든가 말든가. 좀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야, 소몽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아, 봐봐 그랬더니 한번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미심쩍어요. 그냥 그런가 하면서 살짝 흔들리는 듯 했지만 갑자기 이제 주가가 떡상해요. 호재가 터지면서 떡상이래 이러면 헐, 그때 살걸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면 또 망설여요. 근데 좀 있다가 야, 소몽 주가 2배 뛰었대 하니까 그제서야 야, 안 되겠다 계좌터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과 이 사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하면 추세가 만들어진다, 오르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어지죠. 이제 친구가 들어오니까 한 명씩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더욱 가팔라지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인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죠. 가자 이러면서. 그냥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르는 놈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될 정도로 더 오르는 이유, 이게 결국엔 이 사진에도 말하고 있지만 저만의 생각이 아닌 거겠죠.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시장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품과 폭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표를 보고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 모멘텀 전략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는 놈은 더 가고 소외받는 놈은 더 소외받는다, 이걸 활용한 게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나도 주도주에 올라타게 해줘요, 잘 나가는 놈에 타고 싶어요, 이게 모멘텀 전략인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경제도 점점 양극화되고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주식시장도 양극화되죠. 지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잘 가니까 야, 잘 간대, 거기 가면 돈 번대, 또 옆에서 듣고 나도 미국 주식 할래, 또 옆에 듣고 나도 그거 할래, 그냥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따라붙죠. 막상 와보니까 그 안에서도 종목도 양극화인 거예요. 시장이 가긴 가는데 그 안에서도 테슬라나 이런 잘 나가는 애들을 못 잡고 있으면 나도 소외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뭐 몇 개만 잘 나가고 내가 들고 있는 건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인 거죠. 가는 놈만 더 가는구나,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이 전략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17년, 18년에 이제 기록을 해오기도 했고요. 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성과가 좋나? 이거 내가 사면 상투던데 완전 꼭지에 물리는 전략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성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색이 모멘텀 전략이고 회색이 시장이에요. 연초 대비도 회색보다 파란색이 더 잘 나가고 있죠. 모멘텀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을 봐도 파란색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시장 대비 앞서고 있죠.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근데 되게 앞서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앞서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게 모멘텀의 특징인데요. 잘 나갈 때, 특히 강시장일 때 확실히 더 잘 나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3년도, 왜냐면 미국 주식이 특히 뭐 5년 거의 10년 지금 최장기간 강세장이잖아요. 중간에 조정이 있더라도 확실히 더 세게 반등한다. 중간에 조정이 있더라도 세게 반등한다. 이렇게 되는 전략인 거죠. 왜냐면 잘 나가는 애들 위주로 모아놓으니까. 야, 나도 알아. 당연히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잡으면 잘 나가겠지.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나? 주도주를 어떻게 잡냐고 그걸 알려달라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걸 알아내는 방법도 나중에 공개를 할 건데 이 방법으로 투자해주는 ETF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소개할 MTUM이라는 건데요. 여기 영어로 모멘텀이라는 걸 줄여서 MTUM, 맨 앞과 맨 뒤를 짜서 MTUM, 기억하기 쉽겠죠? 모멘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써놨지만 전략이 이겁니다. 못하면 쫓아내고 너 나가. 그리고 잘하는 놈만 더 담는 아주 냉정한, 냉혈한이지만 강력한 ETF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약 100여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데 종목은 비슷비슷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P&G, 마스터카드, AT&T 등등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ETF의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최근 6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미국 중대형주, 그리고 최근 12개월 동안 성과가 가장 좋았던 미국의 중대형주 중에서 급등락하지 않은, 만약에 미국 주식 중에 테마주 이런 걸로 여기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6개월 수익률이 막 2배가 올라서 뽑아봤더니 그냥 테마주였던 거예요. 급등주 같은 거. 물론 중대형 중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걸 조건으로 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12개월 수익률이 좋으면서 상위 랭킹에 들면서 테마성 이슈가 없는 꾸준히 올라온 애들로 담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데 정말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ETF는 6개월마다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줍니다. 그 말인즉 또 6개월 뒤에는 6개월, 12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애들 중에서 변동성이 작은 중대형 우량주들을 비중 순으로 촥 넣어준다. 그렇게 했더니 잘 나갈 때는 확실히 쭉쭉 뻗어나가고 조정 때도 그렇게 세게 오지 않으면서 또 시장을 넘어설 때가 많더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략인데 이걸 사용하는 ETF가 이미 있으니까 야, 이거 재밌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셔도 좋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고 응용을 해서 저만의 전략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한번 해보시다가 오, 재밌는데 하면은 공부해서 여러분만의 전략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그냥 담아도 괜찮고요. 다만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유의점은 이 전략은 강세장일 때 아주 효과가 큽니다. 장이 좋을 때 더 잘 나가는 애를 뽑는다는 건 장이 막 망가지고 오랫동안 횡보할 때는 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유의해야 됩니다. 잠깐 보면 운용사는 블랙락 믿어도 되고요. 운용 보수는 연 0.15, 엄청 싸죠. 자산 규모는 90억 달러. 이 모멘텀 전략을 쓰는 ETF 중에 독보적 1위입니다.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건 이거 10분의 1도 안 되는 ETF들입니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좋은 비교거리가 있으면 항상 가져옵니다. 비교 대상조차 없을 때는 제가 가져오질 않아요. 2013년에 상장했고 배당 수익률은 1년 기준 1.42% 정도 되는데 분기마다 줍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질문이 있던데 디비던닷컴 들어가 보니까 이거 배당률이 되게 낮게 나오던데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 사이트가 오류가 많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최근 4개 배당금을 더해서 현재 주가로 나누면 시가 배당률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추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더했더니 1.3달러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132달러니까 나누면 약 1%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검증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 전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론을 내리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전략이 재밌는 게 잘 나가는 친구를 담고 알아서 못 나가는 친구는 떨어져 나간다. 개인과 반대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주가 손실이 나는 거에 더 투자를 해요. 물타기라 그러죠.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막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손실을 확대시키죠. 그러다가 막판에 못 버티고 손절 이러면서 나 주식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확히 개인과 반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가 재밌는데 손실을 조기에 잘라내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나가는 주식들이 이렇게 가다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이 따라오다가 시장과 만나는 구간이 있죠. 얘 시장보다 못하네? 그러면 그냥 바로 매도. 그리고 다른 주도주를 또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주도주가 가다가
또 꺾이면 또 시장보다 못한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또 다른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시장보다 못하면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못하면 나가 이런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폭락이 오기도 전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니까 수익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담았지만 또 손실도 잘라내기 때문에 손실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거 약간 응용 전략이에요. 약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략은 강세장일 때 더 잘 나가는 주식을 담는 거기 때문에 장이 만약에 생각보다 그냥 안 좋거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클 때는 주도주가 없이 어떤 주식이 오늘 올랐다가 내일은 내렸다가 또 어떤 주식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기 때문에 뭐가 주도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전략이 안 먹히는 구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에 당할 수 있어서 이런 3번 같은 조건일 때는 안 먹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다 먹히는 전략은 없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마트한 전략을 3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 스마트 베타라는 전략은 시장 대비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검증된 대표적인 전략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3가지를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성장, 변동성이 적은 거, 모멘텀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3형제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 소개할 것들이 많으니까 또 영상 나오면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